9월 15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35% 상승한 3,407.3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66% 상승한 852.6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9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3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농심홀딩스, 한라캐스트, TPC글로벌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9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로봇 테마입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은 해당 회의를 통해 데이터와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등의 신사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로봇 규제와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로봇 산업의 규제 합리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 현장의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에 로봇 기업들이 규제 완화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라캐스트는 8월 달에 신규 상장한 정밀 부품 제조 기업인데요.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에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을 납품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해당 글로벌 기업과 추가적인 수주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비밀 유지 계약으로 인해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휴림 로봇이 급등하면서 자회사인 휴림 에이텍도 동반 강세를 보였어요. 모델솔루션의 경우 K휴머노이드 연합의 신규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연합에는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의 연구기관을 비롯하여 삼성전자와 SK 등의 주요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모델솔루션은 휴머노이드 관절용 초경량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개발 중이며 관련 특허를 출원하여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51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의 상승세를 보였어요. 한편 키움증권은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HBM 출하량이 예상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수요도 개선되면서 하이닉스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테크윙은 언론을 통해 하이닉스의 HBM 검사 장비 성능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크윙은 현재 HBM 검사 장비인 큐브 프로버를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으며 미국 마이크론에서는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4분기 중으로 테스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성은 에어컨과 자동차용 냉매가스, 그리고 반도체 특수가스와 2차전지 소재 등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삼성증권은 냉매 부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후성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한편 CTT 리서치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반도체용 특수가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후성의 자회사인 한택의 실적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언급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지주사 테마입니다. 정부가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종목당 50억 원이던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대주주의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질 경우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어요.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감안하여 대주주의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지주사와 증권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농심홀딩스는 농심이 K-팝 데몬 헌터스와 콜라보한 상품을 내놓으면서 실적 기대감을 잇고 있는 가운데 농심홀딩스가 농심보다 주가 상승 여력이 높다는 하나투자증권의 분석이 나오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최근 농심몰에서 판매됐던 캐대언 한정판 신라면은 1분 40초 만에 품절되었으며
해당 제품들은 9월 중순부터 농심의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제약 바이오 테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16일부터 이틀간 FOMC 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 내릴 확률을 96%로 보고 있으며 한 번에 0.5%를 내릴 확률은 3%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 바이오 기업들이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임상이나 연구 과정에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은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부각되는 편입니다. 다만 오늘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프로티나는 최근 JP모건이 프로티나의 지분을 매입했다는 전자공시가 올라오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일주일 만에 지분을 축소했다는 전자공시가 올라오며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오늘은 또다시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코오롱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공개 매수를 마무리한 가운데 코오롱의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코오롱은 포괄적인 주식 교환을 통해 남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주주들에게 코오롱의 주식을 배분하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한스바이오메드는 상상인 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상인 증권은 한스바이오메드가 매출 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수익성 개선이 과제라고 밝혔어요. 현재 판매 수수료 등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내년부터 해당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AU 브랜즈는 실적 성장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SK증권은 AU 브랜즈가 국내 매장을 확대하고 코스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며 이익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지만 투자 기간을 지나면서 본격적인 이익률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R&2 테크놀로지와 DTC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나노실리칸 첨단 소재는 누적 벌점 12점을 기록하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는 기사가 나오며 지난주에 급락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언론을 통해 사업이 문제없이 순항 중이라고 밝히면서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노실리칸 첨단 소재는 자사의 신사업과 관련한 실적과 자금 여력 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실리콘 음극재 연구 개발을 진행하여 차별화된 성능을 입증하는 시험 성적을 확보했고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어요.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추가 연구 성과도 곧 발표할 예정이며 전환사채와 유상증자를 통한 170억 원의 자금을 신사업에 투입하여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KBI 메탈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KBI 그룹이 언론을 통해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미국 텍사스주에 설치되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생산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유로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유로는 최근 그린수소 분야의 전문가인 이상찬 박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린수소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테슬라가 지난주 금요일 밤 7%의 강세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사업에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이 같은 테슬라의 강세 속 오늘 일부 2차전지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파미셀, 3위는 상상인증권, 4위는 사조동아원, 5위는 NK, 6위는 후성, 7위는 두산에너빌리티, 8위는 신성이인즈, 9위는 SK오션플랜트, 10위는 SK증권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파미셀과 후성입니다. 파미셀은 바이오 및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반도체 소재 사업도 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후성은 반도체 및 2차전지 관련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효림로봇, 2위는 아이비전웍스, 3위는 텔콘RF제약, 4위는 KBI메탈, 5위는 한라캐스트, 6위는 로보로봇, 7위는 코닉오토메이션, 8위는 제닉스 로보틱스, 9위는 현대모백스, 10위는 SM코어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효림로봇, 아이비전웍스, KBI메탈, 한라캐스트, 제닉스로보틱스, SM코어입니다. KBI메탈은 KBI그룹이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효림로봇과 아이비전웍스, 한라캐스트, 제닉스로보틱스, SM코어는 모두 로봇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한라캐스트는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의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을 납품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현대차, 5위는 하나오션, 6위는 이수페타시스, 7위는 파미셀, 8위는 네이버, 9위는 카카오, 10위는 SK오션플랜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파미셀은 바이오 및 화장품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며 반도체 소재 사업도 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G2G바이오, 2위는 효림로봇, 3위는 테크잉, 4위는 제닉스로보틱스, 5위는 프로티나, 6위는 로보티즈, 7위는 알테오젠, 8위는 LNC바이오, 9위는 한라캐스트, 10위는 로보스타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G2G바이오, 효림로봇, 테크잉, 제닉스로보틱스, 프로티나, 한라캐스트, 로보스타입니다. G2G바이오와 프로티나는 바이오 기업이며 테크잉은 반도체 기업입니다. 효림로봇과 제닉스로보틱스, 한라캐스트, 로보스타는 모두 로봇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